이번 내용은 온라인 쇼핑 시장과 온라인 스토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현황을 직접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 바로 알기라고 하는 주제로 온라인 시장의 개념과 형태, 그리고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에 관해 알아보고, 여기 나와 있는 마켓플레이스, 쇼핑 플랫폼,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스토어를 기획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일반 상점을 이용하거나 상점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는 곳을 이용하죠. 영어로는 시장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하는 뜻으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그 특성에 따라서 전통시장, 쇼핑몰, 그리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쇼핑타운이라든지 대형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같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을 이루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시장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1990년대 웹 기술의 확산과 함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온라인 시장은 주로 생활용품, 화장품, 도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를 키워오다가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대부분 여러 개의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며, 또는 마켓플레이스 자체를 떠올리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웹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쇼핑몰이나 마켓플레이스, 이와 같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은 롯데와 신세계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 롯데온, SSG닷컴과 같은 자신들의 사업을 그대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해서 운영을 하거나, 네이버 쇼핑이나 쇼핑하우와 같이 네이버 혹은 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온라인 쇼핑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쇼핑을 위한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인터파크나 옥션, 쿠팡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오프라인의 상점이나 시장은 모두 다 제각각의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소규모의 온라인 스토어는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어의 형태나 기본적인 거래 혹은 운영 방식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기 있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과 같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마켓플레이스와도 거의 같고,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도 결국은 시장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굳이 스토어 혹은 쇼핑몰 혹은 시장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한편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원래 플랫폼은 평평하다는 의미의 플랫과 형태 또는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폼이 합쳐진 말로, 사진과 같은 기차역이나 공항 또는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라인 비즈니스가 여러 분야로 확산하면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는 온라인으로 생산이나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공간,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고, 온라인 쇼핑 분야에 사용이 되면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플랫폼 또는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 이런 말들로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 들어가려면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해서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상점을 만들고 그 상점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를 온라인 스토어 이렇게 부릅니다. 즉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설한 상점을 뜻하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스토어가 모여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다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자영업자나 개인의 규모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온라인 쇼핑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켓플레이스, 즉 여기 보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스토어를 만들든지 아니면 카페24와 같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별개로 독립적인 스토어를 만들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은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합한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운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온라인 스토어 관련 지식이 많지 않고 대형 쇼핑 플랫폼의 브랜드나 또는 기업의 고객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객과 판매의 정보가 공유된다든지 또는 수많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입점이나 판매에 대한 수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대신에 스토어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판매 금액 등의 매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스토어 운영의 부담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군데의 마켓플레이스에 여러 개의 스토어를 입점해서 운영을 해도 하나의 도구로 관리를 도와주는 온라인 스토어 통합관리 서비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방넷, 샵링커, 플레이 오토와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무료로 제공되는 토글이라든지 혹은 셀러와 같은 솔루션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사방넷이라고 하는 방금 소개한 통합관리 서비스인데요. 수많은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 더 이상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소개로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 홈쇼핑까지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을 살펴보면 상품 등록이라든지 주문 수집, 재고 관리, 클레임 관리, 배송 관리, CS 관리, 매출 통계, 정산 통계까지도 하나의 도구로 여러 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스토어 구축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업종의 독립적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독립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려면 스토어의 기획부터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상품의 판매나 배송 등의 운영 업무를 모두 온라인 스토어 운영자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는 것은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 스토어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 운영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관리 기술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등 많은 관련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가 스토어를 구축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스토어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스토어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함으로써 가지는 장점들이 큰데 먼저 나만의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관되고 강력한 온라인 스토어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가능하고, 또한 입점이나 상품 판매에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가지겠죠. 앞서 설명한 대로 독립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구축하는 것이 좋을 텐데,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 규모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한다면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스팅이란 온라인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이라든지 서버,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서비스로 비교적 적은 비용이나 인원만을 가지고도 독립적인 스토어 구축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온라인 스토어의 전문 지식이 적어도 스토어 운영이 가능한 상품 관리 솔루션, 그리고 마케팅 솔루션 같은 도구들을 제공받아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스토어 호스팅 업체들을 살펴보면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카페24라고 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온라인 스토어 구축이나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페24 사이트 주소를 클릭을 하면 카페24에서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는 것처럼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카페24와 함께 성공한 쇼핑몰들도 나열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스토어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쭉 아래로 내려보면 어떻게 쇼핑몰을 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현재 190만 명의 회원이 이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초기에는 쇼핑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스토어를 운영하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등 대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하나의 스토어를 운영해 보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쌓아 나가진다면 성장기에 이르러서는 쇼핑 플랫폼의 채널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쇼핑 플랫폼의 채널을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쇼핑 플랫폼에 입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 개의 쇼핑 플랫폼에 계속 내 스토어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온라인 스토어 통합 관리 도구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러 개의 멀티 스토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본인에게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한 쇼핑 노하우와 실적이 갖추어진다면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나만의 독립 스토어를 구축을 하고 지금까지 개설해왔던 쇼핑 플랫폼 채널과의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온라인 스토어를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차츰차츰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으로 여러 개의 온라인 스토어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일정 기간 이상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만의 온라인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나의 온라인 스토어를 중간에 놓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스토어를 연계한 형태로 쇼핑 채널을 확장하는 전략이 스토어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온라인 쇼핑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최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동향 등을 파악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주제와 상품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로 삼을 수가 있겠죠. 통계청에서는 매월
온라인 쇼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 보시는 자료는 2021년 10월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한 달에 약 16조 9천억 원, 거의 17조 원 정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쇼핑 품목은 여행, 교통 서비스, 가전 전자통신기기나 음식료품, 화장품, 의복의 순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사람들이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여행이나 교통 서비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줄고, 대신에 음식 서비스라든지 가전, 전자, 통신기기를 많이 소비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머무는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1년 전인 2020년 10월과 비교를 해보면 음식 서비스는 46.7%, 가전전자통신기기는 36.5%, 음식료품이 22.8% 증가하였고, 이것이 코로나19 확산과 또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이라든지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이런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거래 증가의 요인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사람들이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소파에 앉아서나 침대에 누워서도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즐길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혹은 태블릿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나 모바일 거래액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 규모를 키워왔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든지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외부 환경이나 코로나19와 같이 다른 이유로 순식간에 시장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료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통계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 중에 새 소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 하위 메뉴에서 보도자료 그리고 도소매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탭 중에서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면 가장 최근에 온라인 쇼핑 동향에 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통계청 사이트 costate.go.kr이라고 하는데 여기 접속을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청을 검색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통계청 사이트가 떴는데요. 상단 메뉴 중에 새 소식 그리고 보도 자료를 차례로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 서브 메뉴 중에 도소매 서비스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자료에서도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와 같이 게시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동향만 한번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매월 게시가 되는 온라인 쇼핑 동향에 관한 자료를 한글이나 PDF와 같은 문서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서 해당 자료를 바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보면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관한 자료를 이와 같은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변화들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앞으로 전망해 보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커머스 랩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커머스와 관련한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